안녕하세요. 하하 지식살롱의 노작입니다. 대국민 베스트셀러죠. 18년 역사를 가진 이 트렌드 코리아의 2025년 판이 얼마 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김남도 교수님께서 직접 이 10개의 키워드를 이제 발표하시는 미디어데이가 있었고요. 거기 좀 제가 다녀오고 책도 정독하고 또 시장 상황에 좀 맞게 적용을 해보면서 활용주 분들께 짧은 시간에 좀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18년 역사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아무래도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 왕관에 이제 무게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이래저래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를 우리가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레거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의 큰 미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책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잖아요.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거는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트렌드라는 게 이게 딱 연말 기준으로 잘 안 끊어지잖아요. 메가 트렌드가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흐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꼭 올해가 아니라 뭐 작년 또는 이게 내년의 키워드여도 이게 딱히 어색하지 않은 이 단어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지점이 이 트렌드 코리아의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매스 시장에서 가장 시장이 납득할 만하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시기와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거가 바로 이 책의 파워인 것 같아요. 매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0개 키워드에는 트렌드 코리아 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쉽게 캐치업하실 수 있게 2025년 10개 키워드를 그냥 쫙 풀어헤쳤고요. 그리고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덩어리로 조금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담론은 다양성인데 다양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식상해진 지는 오래됐죠. 그래서 2024년에 어떤 키워드들을 여기에 연결시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옴니보어, 그리고 토핑 경제, 그리고 그라데이션 K, 공진화 전략을 좀 연결시켰습니다. 옴니보어는 좀 낯서실 수 있어요. 사전적으로 옴니보어는 잡식성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TV조선에서 여배우의 사생활이라는 데이트 프로그램에 종영을 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이버 오픈토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거든요. 자, 그런데 오픈토크 안에서는 연령이나 직업을 서로 모르잖아요. 그냥 같은 출연진을 좋아하는 그들끼리 또 다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출연진 중에서 엄보람 씨라는 바리스타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한국에서 이분이 바리스타 행사를 할 때 뭐 같이 모이자, 같이 가자 뭐 이런 어떤 약속들이 이제 주고받았었는데 이 커뮤니티 안에 스몰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지금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취향의 구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책에서 마우로 게임 박사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의 비교적 신작인 이 멀티 제너레이션이란 책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을 덧붙입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적합한 생애 과업과 라이프스타일이 있다는 이 순차적인 인생 모형도 이제는 시대적으로 뒤처진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SNS 때문에 이제 국가 간, 세대 간, 이 젠더 간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것. 기존의 세그먼트적 설계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COG 소비자를 찾아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게중심에 있는 인물들과 그 커뮤니티를 공략하라는 겁니다. LG전자 올레드 TV 이야기를 이제 사례로 드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 올레드 TV가 처음 출발했던 타깃 소비자를 게이머들로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화질에 민감한 레이싱 게임이죠. 이 포르자 호라이즌의 유저로 더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이 타겟이 바로 COG, 이 Center of Gravity라는 거죠. 취향과 감각이 기존에 세팅된 예상값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옴니보어를 2022년 트렌드 코리아가 또 뽑았었던 평균 실종의 키워드와도 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옴니보어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토핑 경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 싫다. 남과 다르게 설계해 주는 것에 기꺼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다라는 거죠. 책에서는 이 피자를 이제 예로 드는데요. 완벽한 상품, 기성품을 선보이려 하기보다는 토핑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 바로 이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책에서 재밌었던 게 이제 꽝꾸가 아니라 꾸꾸꾸 트렌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와펜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키링이 언급되고 뭐 폼꾸와 이제 닭구 이런 어떤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토핑 경제에서 먹는 거 대표 선수는 요하정이 언급이 되고요. 제조 쪽에서
머릿속에서는 이 크록스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토핑의 역할을 지비츠가 하면서 크록스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 줄로 설명하자면 이 K-팝, K-드라마, 또 K-푸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K가 산업적으로 그리고 소셜 바이럴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이 K의 정체성을 너무 엄격하게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의 이 뜻 자체가 컬러의 색상이나 농도 차이, 이게 서서히 변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책에서는 K-팝 아이돌 예를 듭니다.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이죠. 리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6멤버 모두가 이 북미권이지만 한국의 어떤 연습생 시스템으로 이 멤버를 양성하고 데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K-팝 3.0 시대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이제 K-팝이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K는 계속 확장 중이다. 이 연속적인 변화 어딘가에 K를 그라데이션 개념으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또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지금 외국인 체류 인구가 합법적으로 250만 명에 넘어선다라고 해요. 즉 이게 5% 수준인 건데 이 OECD 규정에 의하면 이미 한국도 다민족 국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이미 다문화 국가로 지금 변모를 했고 전 세계와 경제나 문화적인 영향들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확장하고 있는 경향성을 우리가 그라데이션 K로 이렇게 개념화하자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공진화 전략인데요. 공진화 전략은 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다양성이라는 담론에 연결시켜진 이 키워드들을 모두 합쳐서 정리해주는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별이나 인구학적 세그먼트, 또 시장, 국가 이 모든 것들의 이 경계 구분이 흐릿해졌다는 거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상호 연결성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맞닿아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컨버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법칙대로라면 어울려 보이지 않는 것들끼리 이 커넥팅 스팟을 잘 찾아서 연결시키고 상생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이 기업 간의 공진화 사례 예를 많이 듭니다. 삼성과 LG전자가 서로의 스마트폰 앱에서 경쟁사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왜 공진화라고 할까라고 보면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개의 종들이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는 겁니다. 이 진화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거죠. 이 용어를 트렌드 코리아 팀이 기업들의 상호 연결성에 적용시켜서 명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큰 덩어리는 기술이라는 담론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페이스테크, 물성 매력, 그리고 기후 감수성을 연결시켰고요. 먼저 페이스테크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단어, 이 UI를 우리가 그간 굉장히 이 중요성을 넘치도록 말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더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알리고 친근함을 제공해야지 사용자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사람의 이 얼굴, 이 표정을 읽고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상품만이 선택을 받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페이스테크가 인간을 근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책에서 이 페이스테크를 설명할 때 기술이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좀 인문학적 표현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확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매일 쓰는 이제 이모티콘도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의 표정을 표현하고 또 읽고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 급성장하는 트렌드를 페이스테크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냥 쉽게 한 줄로 표현하면 AI 같은 무생물에 인간의 표정을 입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전기차의 전면부에 이 LED 디스플레이로 표정을 그려내는 것. LG전자의 스마트폰 에이전트죠. Q9이 굉장히 귀여운 표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자동차와 탑승자의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인식, 또 차량 컨트롤 기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포던스라는 개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직관성이죠. 사용자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렇다면 가장 어포던스한 인터페이스는 곧 가장 원초적인 인터페이스일 거고 그게 바로 인간의 얼굴과 표정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물성 매력입니다. 이 생성형 AI 로봇과 함께 살아가고 미래의 AGI의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결국 물질의 세계에 살아간다는 거죠. 또 인간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갖고 싶은 거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하는 이 본능이 있잖아요. 무생물인 상품이나 브랜드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책에 나온 사례들이 꽤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를 설명하는데
근데 버추얼 아이돌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실체가 없거든요. 이들이 2024년 3월에 팝업 스토어를 엽니다. 이 홀로그램 부스에서 팬들이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이 플레이브 멤버들과 영상을 개별적으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스크린 밖에서 교류하는 매력, 이 물성 매력을 선사하는 거죠. 이렇게 손에 잡히는 매력을 물성 매력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음은 기후 감수성입니다.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감수성, 이 단어 자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니까 이 기후 감수성이란 기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이 덕목일 것으로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그간 이제 기후 관련 키워드들이 꽤 나왔습니다. 근데 그간의 키워드들은 사실 뭐 미리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규범을 말한 거였다면 2025년의 이 기후 감수성은 진짜 이 실체적인 위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굉장히 다급함을 알리죠. 책에서는 이 기상 이변 현상들이 우리의 어떤 주위 패션, 문화, 소비 같은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떠오르는 기후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례들 이야기하자면 현대자동차의 뭐 나노쿨링 필름이라든지 너무 자랑스러운 이제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들 그 복사 냉각 모자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2024년 7월 22일이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리스크 랭킹을 보면 뭐 사회 양극화라든지 뭐 불경기 그리고 뭐 AI로 인한 뭐 가짜 정보 약간 이런 어떤 이슈들보다 훨씬 더 기후 문제가 좀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감수성을 제가 이 기술이라는 이 담론, 이 덩어리에 좀 넣은 이유는 온난화의 핵심이 결국에는 이제 온실가스이고 또 이게 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산업 활동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이제 기술이라는 담론 안에 기후 감수성을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 담론은 진정성의 가치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아보화 그리고 무해력 그리고 원 포인트 업을 연결시켰습니다. 이 세 개 키워드를 연결시키면서 이게 저는 이제 일본 작가죠. 오바라 가즈히로 작가의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품과 브랜드의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의 진정성, 상품이 나오기까지 이 진짜 프로세스를 팔아야 되는 시대다. 그래야 스스로 만족하고 시장과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보하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임말이죠. 딱 들으면 굉장히 로맨틱한 느낌이 나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 아보하 키워드를 김남도 교수님께서 올해 가장 논쟁적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아마도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가? 약간 이런 삶의 태도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아보하는 몇 년 전에 이 소확행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소개한 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단어를 2018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소개하고 국내에 굉장히 확산이 됐죠. 자, 그런데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SNS가 행복 나열에 막 급급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소확행이 변질돼서 행복을 좀 자랑하는 어떤 이 바이브로 흐르기도 했었거든요. 이러한 시대에는 그래서 오히려 일상적이고 무난하고 무탈한 이 진정성에 대한 갈망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또 아보아가 좀 씁쓸한 키워드로 생각이 됐었던 거는 혹시나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좌절이 흡수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무해력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세상에 귀여운 거 이길 자 없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번 트렌드 코리아에서의 무해력은 이러한 어떤 귀여움에 더해서 조금 서툴더라도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순수한 것들이 좀 사랑을 받는다 이런 어떤 맥락이에요. 뭐 그러면서 이제 푸바오, 그 다음에 레서판다, 뭐 햄스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역시 사회 경제적인 현상과 연결이 됩니다. 뭐 불황이나 어떤 불안한 미래가 반영된 심리라는 거죠. 이 무해력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키링 많이 생각이 나고요. 굿즈, 뭐 귀엽고 굉장히 앙증맞은 것들이죠. 최근 광고 모델로 뭐 버추얼 휴먼이라든지 아가들, 뭐 동물들처럼 이렇게 무해한 어떤 모델들이 자주 등장하는 트렌드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무해력이라는 이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드디어 10번째 키워드입니다. 원포인트 업. 직장인들은 아마 원포인트 레슨, 뭐 원포인트 클리닉 이런 것들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요즘 직장인들이 대단한 어떤 롤모델을 만들어서 장기간 끝장을 보고 달성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서 실현 가능한 나다운 성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원포인트 업으로 설명을 한 거죠. 실천 가능한 거에 집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앞서 이야기한 아보화 그리고 이제 무해력에 같이 묶어서 진정성의 가치 또 이제 과정의 미학이랑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였던 업글 인간이 또 생각나실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업글인간과 원포인트 업 이 두 개 모두 사회적 성공이 아닌 자기 개발, 스스로의 성공, 성장에 초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업글인간이 뭐 나의 몸, 또 깊은 취미, 다방면적, 전방위적으로 이 자기 개발이 좀 펼쳐져 있다면 원포인트 업은 나다운 성장, 이를 이제 기록하고 공유하고 스스로를 챙긴다라는 측면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아보아랑 결합하자면 아보아 시대에 가장 딱 맞는 자기 개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자, 여기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이 제시한 좀 10개 키워드들을 좀 휘리릭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2025년의 키워드들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살짝 좀 무겁고 시장 환경 때문에 어두운 게 사실인데 오히려 또 어둡기 때문에 동시에 가벼움으로 승화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개괄적인 키워드 소개가 아니었나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각 키워드별로 기업과 사회 문화 형상을 또 책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소개를 하니까요. 책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하하 지식살롱 노작이었습니다.